예, 지수는 좀 정체 상태이지만 오히려 관심과 종목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은 풍성합니다. 예, 메가사이클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들 체크하고 관심 섹터,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빅마스터 경제연구소 박영호 소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FMC를 앞두고 눈치 보기가 있는데 섹터별로는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메가사이클에서 이야기할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뒤에 벌써 나선형 뭐가 그려져 있네요. 바이오를 좀 생각하게 하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제 조만간 나올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 이 코스닥 쪽의 기업들이 관심이 있겠으나 1순위가 이제 제약바이오 모양이죠. 네. 최근 우리나라 그 상장 업종들의 네. 그 중요 동향을 보면은요, 중국과 연관된 업종들의 변동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약을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미국의 생물법 통과도 현재 미국에 있는 그 CDMO 기업들이 중국과의 그 생산 계약을 불허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디로 돌려야 될까? 역시 그 안정적으로 상당한 의료 수준과 그다음에 제약 기술을 갖추고 있는 한국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 중에는 섹터별로 좀 구분을 해줘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일단은 CDMO 관련주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CDMO 관련주에 일단 관심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닥이 사실 조금 잘 가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하잖아요. 알테오젠 이슈도 있었고요. 그죠? 네, 근데 맞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시각은 이런 정책적으로 해서 계속 괜찮은지. 그다음에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 얘기하셨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몇 차례 좀 이슈가 됐다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좀 잠잠해요. 그 이슈가 좀 살아 있습니까, 연말에? 예, 이번에는 아마 그 법안이 통과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일단은 CDMO 관련주들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미국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회사들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로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장 설비를 상당히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향후 성장성과 그다음에 숫자와 실적이 찍히는 괜찮은 종목이다. 이런 투자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에피스홀딩스가 이제 재평가를 받으면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오늘도 9% 강세이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CDMO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바이오 중에서 가장 핫한 주제는 이제 비만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올해 비만과 관련된 예. 여러 이슈들이 있었고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 미국에도 일라일릴리도 오르고, 국내에도 펩트론도 기대인데 변동성이 있었고, D&D 파마텍, 한미약품 엄청 많아요. 비만 관련주들 국내 기업 가운데 좀 평가? 네, 압축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세 종목이 가장 핫한 종목이죠.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서방형제제, 우리가 이제 그 약을 먹었을 때 좀 늦게 녹는 이러한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도 빨리 먹느냐, 자주 주사를 맞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늦춰질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펩트론은 사실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성장형 유전인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그 우리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경구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GLP-1 같은 경우는 주사제인데 이 주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구용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그 개발이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러한 그 특허들이 풀리는 상황에서 경구용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다면 이 회사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은 국산 GLP-1을 거의 임상실험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펩트론처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기술을 팔아먹겠지만은 이 회사는 약을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 한 가지 조금 의구스러운 거는 이게 기존에 있는 제약들의 그 제네릭인데 이게 경쟁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거냐. 그 다음에 그 체감을 하는 그 소비자, 사용자들이 과연 약효에 대한 걸 어떻게 신빙성을 하느냐, 그거에 차이가 발생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단기적으로 매출에 어떤 영향을 많이 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역시 한미약품을 고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펩트론, D&D 파마텍, 한미약품, 네, 사실 다 관련이 있는 기업이죠. 그러나 네, 저희는 그중에 압축해주길 원하니까 그런 요구에 부응해서 예. 네, 한미약품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이제. 예, 보시는 한미약품 것 아무래도 숫자도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그 성장성도 가미돼 있다는 게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이제 뭐 잘하는 것처럼 비만과 함께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 올랐다가 최근의 경향들은 그쪽이 조금 쉬면서 의료기기, 뭐 시스템, 뭐 AI 뭐 이런 쪽의 기업들이 새로 상장도 하고 막 관심이 있어요. 그쪽의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그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요. 국산 의료기기는 아직은 시장에서 많이 인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의료 특성상 경험치가 많고 성공 확률이라든지 사용 횟수가 많은 것들인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의료기기 관련주로 중심을 받는 거는 사실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네. 뷰노라든지 의료 영상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은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산업이 얼마나 참가를 하느냐 이런 영향인데 저는 의료기기보다는 이런 소프트웨어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전에는 의료 AI로 말씀하신 뭐 뷰노 뭐 이런 갖다 최근에는 기기 좀 전에 뭐 주가도 나왔습니다만 뭐 로봇 헬스케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쪽도 굉장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이 기기는 글로벌 경쟁력 그거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 장기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데이터 임상 데이터베이스가 우리나라 한국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뷰노 같은 경우는 그 영상 그 AI 중에서는 대한민국 최고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하고 있는 회사고 다음에 이제 그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폐암 협회라든지 폐암 진단이라든지 이런 쪽의 국가 정책도 수주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매력적을 또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하나를 꼽긴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숫자가 좀 찍힐 수 있는 뷰노하고 코어라인 소프트 이거 두 개를 복합으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뭐 이슈가 굉장히 많죠. 그죠?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지금은 약간 그 수급을 2차전 쪽으로 좀 빼앗기고는 있지만 네. 간과할 수 없는 섹터가 또 연말 산타랠리의 1순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다음 주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다음은 반도체인데요. 주도주로서의 자리에는 의심이 없으나 조금 답답하다.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삼성전자 강한 것 같더니만 또 어제는 또 하이닉스가 강하고 그렇죠.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단 뭐 투탑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긍정적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2, 3개월 전에 얘기했을 때부터 상당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도 너 살래? 그럼 좀 사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네.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H100에 대해서 그 중국과 H200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H200은 그동안에 중국에 수출을 못 했는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H200도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H200 같은 경우에는 사실 HBM 그4라든지 이런 거를 장착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외에는 사실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HBM을. 이런 경우 중국에서 대규모 HBM을 H200을 소모를 한다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D램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급격하게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인공지능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따라서 다른 산업군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으로 저사양의 H20을 납품한다고 했을 때 엔비디아가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와 관련돼서는 수혜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는데 H200을 수출 허용하게 되면 그러면 SK 하이닉스에도 유리한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동일하게 수혜가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요. 네.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콜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H200 같은 경우에는 품질 테스트를 합격한 아마 SK 하이닉스가 그 공급량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 빼고 나머지 H200이라는 이런 것도 물량이 작지 않거든요.
그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그 HBM은 다른 쪽에 장착될 확률이 높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HB이라든지 이번에 DGX 200이라든지 이런 쪽에 장착될 확률이 높은데 두 개 다 물량이 없어서 아마 쇼테이지가 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소부장 가운데서는 최근에 뭐 기판이나 일부만 갔는데 유리기판 얘기가 또 사실 살살 나오네요. 뭐 삼성도 유리기판 얘기 나오고 유리기판 쪽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유리기판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네. 차세대로 거스를 수 없는 이런 소재 산업이다라고 좀 보거든요. 삼성이 그 유리기판 그 관련 회사인 비상정에서 정우엠텍을 지분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는 유리기판의 가공, 드릴링, 그다음에 식각, 증착 이 모든 거를 턴키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회사가 모든 걸 100% 다 하진 않겠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그리고 가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관되는 이러한 그 섹터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유리기판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이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점에서 계속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이야기를 했으니 사실은 IT 세트 업체들, 특별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기판 얘기가 또 그렇죠. MLCC뿐만 아니라 기판이 있고 LG이노텍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이게 과거에도 보면 같이 바람 불면 가는 기업들이잖아요. 예.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 사실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네. 두 기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기업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반도체 섹터라면은 삼성전기를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 모듈 섹터라면은 LG 이노텍을 봐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주제가 일단 그 반도체 섹터라고 본다면은 LG 이노텍과 반도체 그 이제 삼성전기와 섹터를 좀 구분해서 볼 때 저는 삼성전기가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로 보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DDR5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PMIC에 들어가는 부품 증가라든지 MLCC라든지 그리고 유리기판도 삼성전기에서 상당히 진전된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별 전략으로도 보면은 저는 삼성전기 쪽이 반도체 섹터로 보면은 예. 삼성전기가 맞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반도체 얘기했으니까 약간의 기간 조정 기간 가운데서 반도체 가운데서 매수해 볼 만한, 가담해 볼 만한 기업들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앞에 뭐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일단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쪽은 많은데 지금 D램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자체 생산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후가공 업체 이런 쪽에 포커스를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후가공 업체 주가들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역시 관심을 가진다면은 한미 반도체 쪽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D램이 부족하다면은 삼성전자에서 외주가공 처리를 해줘야 될 거고 이 외주가공 처리의 최대 수혜주가 된 몇 개 업체 중에서 한미 반도체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메가사이클 반도체 얘기했고요. 그야말로 뭐 빅사이클, 메가사이클인지 반도체이죠. 다음은 로봇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봇주들이 사실은 트럼프가 행정명령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로봇주들이 오히려 로봇주보다도 자동차 부품의 로봇주들이 훨씬 더 강했는데 로봇주의 특성이 이렇게 반도체처럼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등했다가 또 관심이 없다가 그죠? 또 푹 뜨고 그런 지금도 이제 급등했다가 조금 또 뭐 조정 국면 또 가는 듯 좀 이 로봇주는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로봇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젠슨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BGX 200을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인공지능의 최종 목표는 휴머노이드, 피지컬 AI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결론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다른 데도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은 우리 산업이 로봇 산업으로 전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우리나라도 로봇에 대한 그 생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주로 물류하고 이제 산업용 로봇 쪽이 많거든요. 근데 그 작업 현장에서 단순 작업을 하는 거 말고 약간 복잡한 작업을 한다면 역시 피지컬 AI를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피지컬 AI에서 세계 최고의 로봇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사실 현대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봐서는 로봇을 만약에 본다면은 일단은 피지컬 쪽으로 봐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AI가 지금 이제 새롭게 발전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확산이 된다면은 로봇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슈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적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그 섹터를 갖다 봐줘야 되느냐. 일단은 부품주 중에서 한번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뭐 T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SPG라든지 이런 쪽, 뭐 SBB테크 이런 쪽. 그리고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를 본다면은 이게 자동차와 연관이 돼 있지만은 저는 그 이런 자동차 섹터에 들어가는 이런 산업용 로봇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로봇 얘기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박영호 소장님의 관심주 들을 텐데 그 전에 잠깐 리뷰부터 하면 지금 왜냐면 현대차 얘기를 했습니다. 로봇 얘기를 했는데 현대차를 지난번에 10월 17일 말씀하셨는데 이미 34% 현대차가 막 하루에 9% 10% 오르는 장이 왔어요. 네. 현대차는 지금 시점에서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잠깐 코멘트 해주시고 관심주까지 이어서 갈게요. 예, 저는 보유 전략 유지 드리고요. 네. 조정받는다면 매수하겠다. 두 가지 포인트다. 일단은 그 대미 수출 리스크 해제됐다. 그리고 로봇 사업에 대한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이 생겼다. 전기차 잘 팔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관심주는요? 사실 최근 들어서 BDI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전에 이제 그 최고치를 보이는데 제가 지표로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이 BDI의 최대 수혜주는 일단은 페노션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BDI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페노션에 상당히 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 페노션의 재무제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PER이 지금 한 6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PBR도 0.38밖에 안 됩니다. 이전에 실적이 좋을 때는 그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려와서 바닥 부분이거든요. 이 BDI가 좋아지면 다음번 실적이 좋아질 텐데 2025년 실적이 2024년 대비 30%나 순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엔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점에서 일단은 그 페노션 BDI와 연관된 그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4,130원 가격 전략은요? 네. 네, 가격 전략은요. 지금 이전 고점 부근 그 돌파하는 걸 한번 보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그 지지 이탈가는 이전 저점을 돌파하는 건데 목표가는 4,800원 정도, 손절가는 3,5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가사이클 투자 전략 박영호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